영화 주만지의 첫 번째 주인공 스펜서 길핀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미식 축구를 하는 프리지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 SNS 관종 베서니입니다. 스펜서와 프리지는 어릴 적 중마고우였지만 현재는 스펜서가 프리지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프리지는 시험 도중 전화를 하는 민폐짓을 하고 결국 선생님에게 걸려 끝나고 남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마지막 주인공 마사입니다. 국영수 위주의 마사는 체육이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께 대들고 학교 끝나고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모이게 된 네 주인공. 네 명은 결국 학교 창고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프리지가 구형 게임기 하나를 발견하고 바로 TV에 연결해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게임기가 빛이 나더니 주인공들이 모두 게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프리지까지 게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에서 대머리의 남자가 멀뚱멀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떨어지는 두 명의 사람. 아무래도 게임기로 들어온 네 명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게임기 속으로 들어오고 서로 통성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키 작은 흑인은 프리지, 키 큰 대머리는 스펜서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스펜서가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네 명의 손목에는 알 수 없는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는 도중 베서니는 타마에게 잡아먹히게 되지만 이내 하늘에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위기에 빠진 주인공들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나고 그 남성의 차를 타고 네 명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나이젤에 의해 네 명은 상황 설명을 듣게 되지만 나이젤은 한 가지 말만 반복합니다. 사실 나이젤은 게임 속 NPC였습니다. 스펜서가 편지를 읽는 동시에 네 명의 머릿속에는 한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반펠트 교수가 제교와의 눈을 훔쳤고 그 보석의 힘에 의해 악에 물들어버려 주만지의 세계가 위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주만지를 지키기 위해 나이젤이 보석을 훔쳐 도망갔다는 내용입니다. 나이젤은 그 보석을 스펜서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탈출할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나이젤에게 받은 지도를 베서니는 볼 수 있고 스펜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골랐던 캐릭터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곧이어 스펜서가 자신의 캐릭터 특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특성 창에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이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마사의 약점은 독, 베서니의 약점은 인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지의 약점은 케이크였습니다. 네 명이 정보를 파악하는 사이 반펠트 교수의 부하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게임 특성상 현실에서는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동작들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습니다. 스펜서의 캡틴 고령급 부메랑 던지기 덕분에 프리지와 스펜서는 무사히 탈출하고 베서니와 마사와 마주치지만 눈앞에는 절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명은 바다로 뛰어듭니다. 네 명 모두 무사한 줄 알았지만 마사가 총을 맞게 되고 갑자기 사라진 뒤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사실 아까 팔에 있던 세 줄의 바코드 문신은 이들의 목숨이었고 하마한테 잡아먹힌 베서니와 총에 맞은 마사는 두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반펠트 교수는 이들을 잡기 위해 더욱 많은 생물과 많은 병사를 보냅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 중 스펜서는 프리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몸이 바뀐 스펜서는 프리지에게 도발을 해보지만 몸만 바뀌었지 현실 찐따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스펜서의 말에 화가 난 프리지가 스펜서를 밀어버리고 스펜서 또한 하나의 목숨을 어이없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음 마을에 도착한 4명의 일행. 게임 시스템상 허기짐을 채워야 되는 상태였고 이들은 주변에 있는 상인에게 빵을 사먹지만 프리지는 자신의 약점인 케이크를 먹어버리고 바로 공중분해 당합니다. 그때 스펜서를 알아보는 한 꼬마아이가 다가옵니다. 지도 조각을 찾고 있다는 스펜서의 말에 고개를 까딱이며 자신을 쫓아오라 합니다. 꼬마아이가 데려다준 곳에는 지도 조각은 아닌 이상한 코끼리 조각상이 있었고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가던 도중 반펠트 교수와 마주치게 됩니다. 교수에게 잡히기 직전 어디선가 연막탄이 날아와 그들을 구해줍니다. 이들은 반펠트를 피해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들을 구해준 남성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이 사람 또한 게임 플레이어였습니다. 자신을 알렉스라고 소개한 이 남성 덕분에 스펜서 일행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알렉스 또한 처음에는 게임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지만 혼자여서 역부족이었습니다. 목숨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 의기소침한 알렉스를 스펜서가 설득하고 빠진 지도 조각이 알렉스였다는 것을 알아낸 이들은 함께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강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선 저곳에서 탈 것을 타야 하는데 경비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이때 베서니가 자신이 꼬셔보겠다며 개소리를 합니다. 생각 있는 개소리였습니다. 현실에서는 남자들과 말도 못하는 마사가 거절을 하지만 스펜서와 다른 친구들의 부탁으로 마사는 결정합니다. 이곳은 베서니가 마사에게 남자 꼬시는 법을 알려주는 현장입니다. 얼핏 들으면 전부 맞는 말 같습니다. 이 방법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안 봐도 뻔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경비병들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마사. 나름 시작이 괜찮습니다. 시작만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마사가 주의를 끄는 동안 스펜서 일행은 뒷길을 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강점인 댄스 격투를 이용해 경비병 2명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진난만한 2명을 뒤로하고 일행은 헬기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륙 도중 총을 맞게 돼 헬기가 약간 고장나고 설상가상으로 코뿔소가 달려오는 길에 프리지가 보석을 떨어뜨립니다. 스펜서는 프리지를 제물 삼아 성공적으로 보석을 찾아옵니다. 알렉스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신의 약점인 모기에게 물려버립니다. 급한 대로 베서니가 알렉스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데요. 알렉스에게 인공호흡을 할 때마다 베서니의 생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펜서의 뜬금없는 고백 타임. 사실 마사도 스펜서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 뒤에 이어지는 키스 타임? 키스인지 뭔지 뭔가가 지나가고 서로 첫 키스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얼마 뒤 스펜서 일행은 제규어 동상에 도착합니다. 게임의 주인공 스펜서가 보석을 잡자 제규어 동상으로 가는 길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반펠트 교수와 그 부하들에게 잡혀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이내 베서니가 반펠트 교수에게 잡혀버리지만 개쩌는 동물학자 프리지가
코끼리를 타고 베서니를 구해줍니다. 하지만 보석은 어디론가 떨어져 버렸고 보석의 위치를 아는 마사가 보석을 찾으러 갑니다. 하필 보석이 떨어진 곳은 뱀이 득실득실 거리는 공터였고 힘들게 보석을 찾아냈지만 반펠트 교수에게 뒤를 잡혀버립니다. 하지만 목숨이 2개 남은 마사는 일부러 뱀에게 물려 보석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쯤에 스펜서는 열심히 정상으로 달려가고 마사는 하늘에서 보석을 들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사와 바닥에서 올라온 스펜서는 서로 보석을 교환하고 마침내 제규어 동상의 미간에 보석을 꽂아 넣습니다. 목이 터져라 주만지를 외치는 5명의 친구들. 결국 스펜서 일행은 저주를 풀고 주만지를 구해내게 됩니다. 저주를 풀자 처음에 등장했던 NPC가 다시 등장합니다. 알렉스를 포함한 스펜서 일행은 NPC와 악수를 하며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사의 차례. 갑자기 스펜서가 마사를 붙잡고 돌아가지 말자고 합니다. 개소리하지 말라며 현실로 돌아가는 마사. 스펜서 또한 마사를 따라 현실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게임기를 탈출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스펜서와 친구들. 그리고 게임 이전엔 흉가였지만 현재는 화목한 가정이 사는 가정집. 알렉스가 게임에서 무사히 돌아와 평범한 가정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알렉스는 20년 전으로 돌아가 만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이 주만지 게임기를 부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알렉스의 얘기를 다룬 주만지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